메이저리그의 긴 시즌에서는 누구나 슬럼프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럼프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자신의 모습을 되찾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정우는 다시 한번 가장 이정우다운 방식으로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 동안 타격감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상대 투수들이 몸쪽 승부를 늘리면서 이전보다 공략이 까다로워졌고 시즌 초반처럼 매 경기 안타를 생산하는 모습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타자는 부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정우 역시 스스로 타격 밸런스를 다시 찾아가며 반등의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티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원정 시리즈는 바로 그 반등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4타수 3안타 1몸에 맞는 공, 2득점을 기록하며 샌프란시스코의 7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즌 타율도 3할 7리까지 끌어올렸고 메이저리그 타격 순위에서도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하루하루 결과가 달라지는 스포츠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이어진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팀은 시애틀에 3대6으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정우는 다시 안타를 추가하며 타격감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1안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첫 두 타석에서는 각각 유격수 뜬 공과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상대 선발 로건 길버트는 최고 수준의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앞세워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이정우 역시 초반에는 쉽지 않은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타를 노리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콘택트 능력에 집중했고 끝까지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7회 선두타자로 나선 세 번째 타석, 바뀐 투수 에두아르도 바자도를 상대로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한 타구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배트 컨트롤을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이 안타는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날 3안타 경기 이후 다시 무안타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안타를 추가하면서 타격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한 경기의 결과보다 꾸준함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정우는 바로 그 꾸준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회 브라이스 엘드리지의 솔로 홈런과 추가 적시타로 2대0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수비 실책과 불펜 난조가 겹치면서 흐름을 시애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선발 로비 레이는 실책의 영향을 받으며 어려운 경기를 했고 이후 불펜도 시애틀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애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5회 동점을 만든 뒤 6회 역전 솔로 홈런, 7회 투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 역시 후반 들어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안타 역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록만 놓고 보면 이정우는 다시 안정적인 콘택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것은 몸쪽 승부에 대한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상대 투수들은 바깥쪽 위주의 승부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가 바깥쪽 공에도 뛰어난 대응 능력을 보여주자 최근에는 몸쪽 패스트볼과 몸쪽 커터, 싱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략법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방송 분석가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137세이브를 기록했던 세르지오 로모 역시 최근 방송에서 이러한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제 투수들이 몸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으며 이정우가 그 변화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야구는 결국 적응의 스포츠입니다. 투수가 변하면 타자가 대응하고
타자가 적응하면 다시 투수가 새로운 공략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타자는 이 과정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선수입니다. 이정우는 이미 KBO 리그에서도 그리고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서도 이런 적응 능력을 여러 차례 증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부진을 장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3할 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원정에서 보여준 연속 안타는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정우의 가치는 단순히 타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최근 잠시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에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가장 원하는 유형의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장타만 노리는 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출루하고 삼진이 적으며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콘택트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정우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매체들은 여전히 트레이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멀어질 경우 전력 재편을 위해 가치가 높은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를 가까이에서 취재하는 지역 언론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들은 이정우를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평가하며 쉽게 트레이드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구단이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 존재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야구적인 가치가 가장 큽니다. 올 시즌 이정우는 시즌 초반부터 리그 정상급 타격을 이어왔습니다. 잠시 부진한 기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3할이 넘는 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진보다 정확한 타격과 출루 능력으로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유형의 타자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홈런보다 출루율과 콘택트 능력을 중시하는 구단들이 늘어나면서 이정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양키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 외야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양키스는 에런 저지의 장기 부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야 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구단은 공식적으로 저지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가능성을 분석한 전망일 뿐 실제 협상이 진행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기력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4타수 3안타, 몸에 맞는 공까지 더해 4번이나 출루했고 2차례 홈을 밟으며 팀의 7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팀이 패했지만 다시 안타를 추가하며 완전히 타격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부진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 마무리 투수이자 현재 방송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세르지오 로모는 최근 방송에서 투수들이 이제는 몸쪽 승부를 늘리며 새로운 공략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리그가 이정우를 정상급 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뛰어난 타자일수록 상대의 집중 분석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적응입니다. 이정우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스스로 수정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바깥쪽 공에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는 밀어치는 타격을 발전시켰고 다시 몸쪽 승부가 늘어나자 스윙 타이밍을 조금씩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시즌 최종 타율 역시 3할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지금 당장 이정우를 내보낼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당장 팀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안타를 생산할 수 있는 타자 중 한 명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심 타선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조건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떤 구단도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들을 종합하면 이정우가 시즌 도중팀을 떠날 가능성보다는 샌프란시스코에 남아 후반기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현지 취재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더 이상 트레이드 루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정우가 다시 타격왕 경쟁의 선두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그리고 후반기 샌프란시스코를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보여준 3안타 활약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어진 경기에서는 팀이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긴 시즌은 단 한 경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는 위기 때마다 스스로 해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쪽 승부가 늘어나면 다시 적응하고 상대 배터리가 새로운 공략법을 들고 나오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선수. 바로 그런 점이 지금 미국 야구계가 이정우를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올 시즌 메이저리그 타격왕 경쟁 역시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정우는 앞으로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